대인 보증금 임차인의 과실 책임을 50% 이상, 임차인에게 과실 책임을 50% 매겼다는 얘기는 이 그 공인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을 50% 미만의 책임을 매긴 법원의 판단이죠.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 방송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중하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정중하게 했습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그런 FM 스타일을 좀 하고 AM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또 보시죠. 여러분은 전부 대부분 이렇죠. 자, 임차인이 과실 책임을 50% 이상 법원이 판단한 사례. 자, 보시죠. 이번에 중개업자가 갑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임대인인 을과 임차의뢰의 관계인 병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병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가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모르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임차인한테는 문제죠. 그래서 꼭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더니 꼭 현장을 확인해서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죠. 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분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주택을 확인해 가지고 그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누군가, 그리고 국밥봉주님 추천 내가 감사합니다. 입주하고 있는 그 주택, 그 구분, 거주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가구주택은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거주하는 게죠.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선수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얼마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 여기서는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임차주택만 갖고 했기 때문에 손해보기. 그 후 경매가 개시돼 병이 다른 소액 임차인보다 후순위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갑 및 갑과 공제 계약을 맺은, 갑은 이제 공인중개사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맺은 한국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판결됐냐. 이제 그 1심에서는 70%를 그 임차인에게 70%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그 공인중개사나 협회, 공인중개협회한테는 30%를 갖다 했네. 따라서 이제 그 7천만 원 손해배상 거에 30%는 2,100만 원, 나머지 그 4,900만 원은 임차인이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보면 이번에는 원고는 이로부터 한국 신림동에 있는 시장 다가구주택 5층 중 보증금 1억 8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한 계약 당시에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이 건물이 가치 3분의 2 정도 이루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얼마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건물 및 대지가 경매가 신청이 돼 가지고 결국 원고는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경매에서 건 임차 보증금 1억 8천을 배당받지 못해서 보증금 1억 8천을 배당을 못 받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이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그 피고 정의 책임 비율을 40%, 즉 1억 8천에 40%로 제한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60%는 임차인이니까 1억 8천에 40%면 얼마나 하면 제가 계산해 봐 드릴게요. 1억 8천만 원에 40%를 갖다가 임차인이 보상을 받으니까 1억 8천에 40%니까 7,200만 원 마이너스 1억 8천이니까 1억 800만 원은 임차인이 손해보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중개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 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채권 최고액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이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할 설명 의무까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뭐냐면 이럴 때는 50%를 갖다가 인정해 줬어요. 또 이 사기 분양에 의해서 조합주택이 분양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 줘야 돼? 이런 경우는 원고의 책임을 과실 책임을 73.83으로 했죠. 이거는 원고 임차인에게 73.83이고 나머지
27% 정도, 26점 그 17% 같은 경우는 그 공인중개사 책임을 물었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도 보면 법원의 판단은 그 얼마냐 40%로 제한했죠. 대구지방법 2004 가단 2023-537 손해배상 판결 내용에도 보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와 시세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섣불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40% 제한한다. 결국 임차인이 60% 손해배상 보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 공동중개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동일한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를 갖다가 얼마를 책임했냐면 피고들이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그럼 85%를 누구냐?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만 작성한 이번엔 재밌죠. 여러분이 이제 계약서를 여러분이 쌍방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을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 주면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든요. 계약서를만 작성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랬으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중개하지 않고 이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만 작성해 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대법원 2009다 78863호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에게 그 전세계약서에 대해서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 관계에 들어가며 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모아 중개업자의 주의 의무분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죠. 이럴 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로 줬느냐? 손해배상액금을 15%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이때. 또 이 인천지방법 2015 가단 23478에도 대출금액의 20%만 인정을 했죠. 80%는 임차인이 손해보게 되는 거죠. 또는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손해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전세보증을 떼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에 사실은 일단은 경매가 들어와 전세보증을 떼게 되면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면 제일 방법이 이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를 잘하면 좀 전에 제가 43번째 첫 번째 얘기했죠. 5번째 사례.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자가 누구냐? 등기부에 등기된 선수채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임차주택을 꼭 방문해라. 그 방문해서 그 소유자가 거기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꼭 확인해라. 그런 걸 확인 안 하게 사거든. 또는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그 임차주택 말고 다른 다른 임차인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소액 임차인이면 세우선 면제를 먼저 배당을 받고 확정일자도 당연히 빠르겠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주택이 다가주택 경매에 들어갈 때 손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꼭 확인해라. 국세 완납주변 지방세 완납주변을 띄었다고 그게 완결판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체납으로 되려면 법정일이 발생하고 이후에 4개월, 6개월 이후에 발생한다. 5번째, 등기부 등본을 꼭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하라. 그래서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를 봐고 그 일치하는 건축물 대장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입주해서 계약서의 확정일자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으로 이제 경매나 공매증을 배당받을 수 있다. 5번째, 등기권일증을 꼭 확인해라. 등기권증이 없으면 거기에 걸맞는 다른 서류를 확인해라. 이 5가지를 꼭 확인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전세금을 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미비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일단은 임대인이 재산을 확보해라. 임대인에게는 손해본 걸 과시 책임을 묻지 않고 100% 채무자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계약서를 쓴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럴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 1, 피고 2를 두 개로 나눠라. 피고 1은 부동산 중개업소 작성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아마는 공제보험을 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대상으로 하라. 거기다가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 3을 해서 임대인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판결을 얻어가지고 합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이 공제협회에서 이 보증보험으로 인해서 이 보상을 받고 못 받은 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된다. 우선 모든 것은 떼인 떼이고 나서 소잃고 예약간을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여기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도 제대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냥 계약서만 작성해줬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생긴다 계약서를만 작성하고 계약서만 소리만 작성해도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개한 것보다는 과시 책임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 계약서만 작성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여러분 주의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세금이 떼이는 일이 없도록 기원드립니다.